네, 오늘 만나신 모델은 닛산의 컴팩트 SUV 캐시카인데요. 사실 닛산에서 디젤 엔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컴팩트 SUV인 캐시카이는 디젤 엔진을 기초로 하고 있죠. 가격적으로 보더라도 뭐 크게 그렇게 아쉬움을 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그런 닛산 캐시카이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캐시카이의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닛산만의 분위기를 충분히 느끼게 해줍니다. 특히 전면부를 봤을 때 그런 느낌들이 강하죠. 다른 닛산의 이런들과 비교를 했을 때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컴팩트 SUV만의 매력을 표현해낸다는 점이 좋습니다. 특히 중앙부 그릴 등을 본다면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전세대 스바루 임프레자와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램프류의 구성을 비롯해서 특히나 뭐 닛산도 마무리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잘하는 브랜드인데 그런 부분에서 매력을 잘 표현해내고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네, 측면부도 상당히 신경을 쓴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후드에서 시작을 해서 도어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연장되어 있는 캐릭터 라인이 조금 더 전진감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해내고 있고요. 휠을 비롯해서 타이어가 조금 눈에 띄는데요. 브리지스톤의 듀얼러 HP 스포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시승했었던 집에 체로키 역시 같은 타이어를 쓰고 있었는데 온로드 중심의 고성능 타이어인데 1.6L 디젤 엔진의 성능을 얼마나 끌어내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 밖에 후면부를 보더라도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단 후면부 느낌을 봤을 때는 왠지 현대차의 느낌이 조금 묻어납니다. 물론 디자인 자체가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상 그런 점들을 느낄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 현세대 SUV로서의 충분한 존재감을 표현해내고 있고 세련미 부분에서도 아쉬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점이 캐시카이가 갖는 디자인에 대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무난한 디자인이 사실 대중들한테 어필할 때 좀 더 유리하기도 하고요. 실내도 한번 살펴볼까요? 도어 패널을 비롯해서 뭐 스티어링 휠 각각의 구성들을 봤을 때 그래도 신경 쓴 흔적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사이즈도 적당하고 디자인도 차의 전반적인 느낌과 잘 맞기 때문에 어떤 시각적인 만족감이 충분하다는 점이 좋네요. 그 밖에도 심플한 구성의 계기판이 달려 있고요. 정말 심플합니다. 중앙부에 마련되어 있는 LCD 패널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LCD 패널 사이즈를 충분히 키워놨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그 밖에 대시보드를 구성하고 있는 소재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쓰는 흔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송풍구의 디자인 역시도 좋습니다. 하이그로시 패널로 감싸져 있는 센터 페시아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시각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하지는 않네요. 단 오염에 좀 취약하다는 약점을 갖게 되죠. 그 밖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아쉬움을 주는 부분인데요. 랭귀지 선택 모드를 보면 상당히 다양한 언어를 지원한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글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닛산에서 한국 시장을 굉장히 작게 보기 때문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준다면 한국 소비자들이 갖는 이런 만족감이 더 커질 수 있겠죠. 또한 세계 시장에 있어서 한국 소비자들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 밖에 내비게이션 역시나 임의적으로 연결을 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탑재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은 유럽 사양이기 때문에 굳이 차를 끌고 유럽 여행을 가신다라면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억지스럽게 이 맵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시킨다는 점이 분명히 좀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밖에 공조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없고요. 변속 레버의 디자인이나 이런 구성은 좀 일반적이기 때문에 큰 특징은 없지만 그래도 손에 잡았을 때 느낌이 좋습니다.
시트는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밑글림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시트 자체에 대한 아쉬움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 현재 차량의 가격이 3,700만원을 넘어선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상위 트림 정도에는 가죽을 적극 활용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오염 부분에서도 조금 유리한 면이 있고요. 그 밖에 시트 자체에 대한 어떤 그 구성에서의 만족감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뒷좌석 역시도 클래스에 비춰서 바라봤을 때 충분한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무난한 승차감이 나오기 때문에 승객들이 함께 여행을 하는데도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밖에 트렁크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요. 하지만 역시 클래스를 감안한다면 이해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시트 폴드를 통해서 추가 공간을 얻을 때 그 만족감이 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닛산 캐시카이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임시적으로 주행안전장치를 해제를 하고요. CVT 변속기는 D레인지를 기초로 움직여 보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아무래도 저배기량의 터보 엔진이 들어가다 보니까 초기에 터보렉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라고 한다면 디젤 모델로서는 큰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리스폰스를 확보해냈다고 볼 수 있게 되겠네요.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엔진보다는 아무래도 이 변속기 쪽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인데요. 변속기는 닛산이 자랑하는 엑스트로닉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닛산이 CVT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투자를 한 회사인데요. 물론 이제 자트코에서 납품을 받긴 하지만 현재 이 CVT 변속기는 상당히 특별한 느낌을 많이 보여줍니다. 통상적으로 가속을 하고 있을 때 일반적인 CVT 같은 경우는 고회전 영역의 엔진 페달스를 고정한 상태에서 스피드만 올라가는 형식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 때문에 약간의 이질감을 느끼게 해주는 면이 있습니다. 반면 현재 이 캐시카이의 CVT는 마치 그 탄력성이 좋은 자동 변속기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도 가속을 하고 있지만 특정 RPM까지 올라간 이후에는 다시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때문에 어떤 체감으로 느끼는 그런 뭔가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각 상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잘 움직여주기 때문에 변속기 자체에 대한 매력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또한 수동 모드에서 지금 이제 임의적으로 수동 모드를 사용해 보고 있는데요. 수동 모드에서 변속을 할 때 업다운 때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듀얼 클러치 정도의 수준은 아니겠지만 이 정도라면은 CVT 어떤 자동 변속기의 범주 안에서 봤을 때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오늘은 변속기 쪽에 조금 더 메리트를 많이 느끼다 보니까 변속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엔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죠. 1.6L 디젤 엔진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141마력, 최대 토크는 32.6kgm로서 배기량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능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현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경쟁 모델이 되는 폭스바겐 티구안의 경우가 140마력 정도의 출력을 갖고 있고 토크가 동일하기 때문에 배기량에 따른 그런 이점 등을 감안했을 때는 캐시카이의 엔진의 경쟁력이 조금 더 커진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이와 같은 엔진을 바탕으로 한 가속 성능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실질적으로 달리면서 소요되는 시간은 11초대 중반으로 계측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성능이라고 한다면 일상주행을 하는데 크게 부족하지 않은 성능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했었던 집의 체로키 2.0 디젤 엔진을 갖고 있죠. 체로키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도달거리가 약간 길어졌다는 것 정도인데 이 정도라면 현재 캐시카이의 파워트레인에 대한 경쟁력이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게 되겠네요. 또한 티구안과 비교를 했을 때 2리터의 티구안 대비 소폭 처지는 정도니까
네, 어떤 그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라면 네, 캐시카이 쪽이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고속으로 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큰 아쉬움을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시속 160km 정도까지 꾸준히 가속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 이상에서는 배기량에 따른 한계 때문에 다소 좀 더딘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네, 그 이상 어떤 고속 영역을 달리기 위해서 캐시카이를 사는 그런 바보 같은 소비자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런 점들을 바라봤을 때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잘했다라고 이렇게 평을 할 수 있겠네요. 핸들링이라는 부분에서도 뭐 적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셋업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편안함을 조금 중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핸들링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점이 좋네요. 네, 코너링 성능 역시도 크게 부족하다는 느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현재는 이제 주행 안전장치를 끄고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네, 뭐 타이어의 그립도 적당하고, 적정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좋네요. 특히나 이 타이어 같은 경우가 사계절 대응이라기보다는 네, 여름용 타이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노면에서 적정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일상주행에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게 하지 않네요. 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네, 계기판을 통해서 셰시 컨트롤이라는 화면을 띄울 수가 있는데요.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거나 이랬을 때 차량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질적으로 주행안전장치를 지금 끄고 주행을 하고 있지만 개입이 상당히 켜져 있을 때 개입이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또한 그 개입을 운전자에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전해준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어떤 뭐 스포티함을 지향하는 그런 SUV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한다면 어떤 그 안전이라는 측면과 타협을 해서 충분히 뭐 수긍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단 이제 뭐 혹시 그런 소비자분들은 거의 0.1% 정도에 불과하시겠지만 약간 스포티한 그런 주행을 하실 때는 주행 안전장치를 끄시는 것이 조금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서스펜션 쪽도 뭐 상당히 좀 잘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태생 자체가 유럽 시장을 겨냥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인지 적당한 승차감을 구현해내면서도 바디로를 방어해내는 그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보통의 SUV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바디로를 허용하는 그 범위가 조금 크다고 할 수 있게 되는데 네, 현재 캐시카이에서는 그런 아쉬움이 거의 나타나지 않네요. 네, 캐시카이 닛산 차를 타면서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해본 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브레이크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없죠. 네, 지금 강하게 페달을 압박을 해봤는데요. 초기에 약간 쉬어가는 그런 타임이 있지만 그 이후에 강력한 제동력이 나옵니다. 또한 페달을 통해서 시스템을 제어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남성 운전자는 물론 여성 운전자들도 네, 조작을 함에 있어서 힘이 들거나 하다고 느끼지 않게 되겠네요. 네, 주행 앞서서 차선 이탈 경고 장치를 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질적으로 스티어링 휠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차를 탔을 때 상당한 이질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대체 이 차가 왜 그러나 싶었는데 네, 시스템의 연동 때문인데요. 실질적으로 다른 차량의 시스템보다 네, 보정하는 그 범위가 좀 더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안전 쪽에 도움이 되고 실제 운행을 하다 보면 상당히 편했기 때문에 그 강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지적을 하자면 아이들 때 들려오는 소음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동급 모델인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교를 했을 때 그 정도가 크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사실 유사한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정숙성을 조금 더 확보해낼 수 있다면 네, 어떤 상품에 대한 이 완성도가 조금 더 향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반면 차가 주행하는 동안에 느껴지는 소음 정도는 네, 일반적인 모델들과 비교해도 차이가 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쨌든 닛산 캐시카이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주행연비까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가 시속 80km 정도를 정속 주행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리터당 21km 정도를 어렵지 않게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당히 고저차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순수 직선 구간, 평탄한 도로만 달린다면 더 좋은 그런 성능을 기대해낼 수 있게 되겠죠. 또한 시속 100에서 11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할 때, 고저차가 있는 구간에서 정속 주행을 할 때, 이때도 리터당 17km 정도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등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편하게 엑셀링을 하면서 움직이더라도 리터당 15 이상을 쉽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한다면 연비에 대한 경쟁력마저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 밖에 시내 주행 환경에서도 무난한 능력을 보였는데요. 평균 시속이 15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정체 구간을 달렸을 때 이때도 리터당 11.5 정도를 어렵지 않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연비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짜임새 있는 그런 구성을 잘 갖춰냈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닛산 캐시카이. 닛산 어딘가 차는 잘 만들지만 항상 어딘가 뭔가 하나씩 아쉬움을 줬었던 그런 상품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반면 현재 캐시카이에서 제가 아쉬움으로 지적할 부분은 딱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글화가 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내비게이션, 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연결한 내비게이션 정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닛산 쪽에서 본사에게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이런 것들을 받아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적으로 닛산 코리아 대표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바라본다라면 3천만원대 초반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양의 경우는 3,700만원을 살짝 넘어서고 있는데 물론 프로모션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재 모델이 실구매가가 차량 가격 기준 3,400만원 정도에 걸릴 수 있다면 정말 동급 모델 중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그런 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물론 그 정도까지도 아마 할인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겠죠. 어쨌든 닛산 캐시카이 정말 간만에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닛산 캐시카이. 사실 닛산 차들을 이제 테스트하다가 몇몇 아쉬움이 나와서 서로 간에 얼굴을 붉혔던 적도 있습니다. 때문에 특히나 이제 차를 직접적으로 판매하시는 딜러분들께서 이제 저를 좀 많이 미워하시기도 하는데 적어도 캐시카이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그 가치를 인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부족한 요소를 거의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거기에 현재 사양은 옵션에서도 탄탄합니다. 경쟁 모델인 티구안과 비교를 한다면 죽어도 나는 독일 차를 가야겠다. 왜? 독일이니까 뭔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가야 됩니다. 아무도 말리지 못하죠. 하지만 순수한 상품성 또한 가격 대비 가치로 본다라면 이제 티구안과 빠이빠이를 해도 좋은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상품성만으로 충분히 가치를 보여준다는 점이 캐시카이의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게 되니까요. 오늘은 정말 기분 좋게 시승을 해본 닛산 캐시카이를 만나봤습니다.